네, 요즘 전국산에서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주말 맞아 단풍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현재 단풍 전망과 또 가을 산행 주의사항, 앞으로 날씨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기상 전문 기자 김동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자, 조금 전에 교통 상황을 보니까 지금 단풍길 따라서 긴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 단풍 얘기 먼저 해볼까요? 오늘 내일 단풍 계획 이제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? 예, 현재는 뭐 설악산과 치악산, 북한산, 그리고 뭐 한라산, 지리산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주요 모든 산들에서 단풍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 단풍이 절정에 들었던 곳, 그러니까 산 정상부터 한 80% 하단부까지 한 80% 물든 절정은 이 설악산과 오대산 그리고 강원도 치악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. 또 소백산까지 현재는 절정에 달했다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. 이 단풍이 시작되고 절정에 달한 곳들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네. 이 중부지방은 주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 해서 절정에 달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북한산이 10월 30일이 예상이 되고요. 계룡산이 10월 31일 그리고 남부지방은 다음 달 초순 정도까지 해서 절정에 달할 텐데요. 무등산과 내장산이 다음 달 한 6일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네. 이 제주 한라산은 한 29일쯤에 그래서 한 평년보다 3, 4일 정도 늦게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애초 처음에는 올해 단풍 좀 빨리 들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그럼 네. 지금 지난해보다 평균보다 낮다 좀 늦게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. 관측 이래 가장 늦게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그 홍릉숲 같은 경우는 그 단풍이 우리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한 열흘 정도 늦게 시작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요. 그 설악산 같은 경우가 지난달 26일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보다는 한 3일 정도 늦게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또 파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여름에 극심한 폭염도 있었고 또 9월까지 이 폭염이 지속이 됐고 10월 달에도 가을 늦더위가 좀 계속되면서 올해 단풍이 좀 늦게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우리가 그 단풍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상당히 커야 되고 네. 또 햇살도 많이 받아야 되면 이 단풍이 좀 아름답게 물들곤 하는데요. 그래서 올해 뭐 늦더위까지 있었습니다만 10월 달 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또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면서 올해 단풍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 일반 민간 기상업체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네. 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 11월 달까지 가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. 우리가 가뭄이 시작이 되면 단풍이 절정에 달하자마자 잎이 금방 마르고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현재 이제 절정에 달했고 말씀드린 대로 11월 한 초까지는 단풍이 절정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쪼록 올해 단풍이 아름답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. 가급적이면 좀 빨리 단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단풍 색깔이 나무 종류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렇다 네. 보면은 각 주요 산마다 그 단풍에 대한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께 좀 그 소식을 알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? 그 우리가 이제 뭐 노란 단풍도 있고 붉은 단풍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뭐 노란 단풍은 저희가 잘 아는 이 은행나무가 대표적이고 갈색 단풍은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가 대표적이고요. 노란색과 이 또 붉은색이 오묘하게 섞인 것들은 감나무가 대표적입니다.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산마다 나무들이 다양한 수종들이 심어져 있기 네. 때문에 다양한 또 색깔을 하곤 하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. 그래서 하단부부터 정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상당히 다양한 색깔을 감상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노랗고 붉고 또 여러 가지 색깔, 화려한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설악산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같은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만 오대산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좀 네. 은은한 색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색에서 하얀색이 조금 섞인 파스텔 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예. 네, 방금 지금 화면으로 통해 보시는 약간은 좀 오렌지빛이 도는 이런 화려한 단풍보다는 은은한 오렌지빛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는 데가 오대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. 우리가 보통 단풍을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산으로 내장산을 꼽습니다. 네네. 이 내장산은 전국 어떤 산들보다 한 2배가량 단풍나무가 많고요. 단풍의 수종도 한 13종류로 가장 많게 되고 또 아기 손을처럼 작다고 해서 아기 단풍 이런 단풍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장산 같은 경우는
또 주변의 사방도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단풍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내장산이다.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북한산 역시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붉은색의 단풍이 상당히 많아서 좀 네. 화려한 단풍을 자랑합니다. 아무쪼록 그 뭐 1년 중에 단풍을 볼 수 있는 날이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. 예, 예. 네, 그래서 한 다음 달 초순 정도까지 해서 단풍을 꼭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주요 산들의 이제 특징, 특색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듣고 그 산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력이 안 되다 보면 집 근처 가까운 산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혹시 국립공원에 추천한 산들이 몇 개 있을까요? 예, 한 10군데 정도 추천해 드렸는데요.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설악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선대 초입까지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편안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설악산입니다. 네.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분 가정이라든지 또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가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설악산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속리산 같은 경우는 계곡과 저수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. 이 물에 비친 단풍 또는 물에 띄어져 있는 단풍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곳이고 이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곳은 있는 가정은 치악산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이곳에 이 생태 학습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아이들이 생태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곳이 치악산 국립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바닷길과 함께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곳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고 또 사찰과 함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감상하시기 좋은 곳은 주황산 국립공원. 그래서 이 한국국립공원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. 네.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풍 색깔에 따른 산과 함께 또 국립공원에서 추천해 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, 다음 주 단풍 보러 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단풍철에 산악사고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. 가을 산행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? 그 아무래도 단풍을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많이 가시기 때문에 네.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고도 상당히 잦은 게 바로 이 단풍철입니다.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산행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몸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풀어주고 이제 등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또 하나는 등산을 하다가 내 몸이 지치거나 또는 더 이상 등반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체 없이 하산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또 중요하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아무래도 이 가을철이 되게 되면 낙엽이 상당히 지면에 많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면 미끄럽죠, 또. 상당히 예. 미끄럽죠.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 큰 이 등산화를 신고 반드시 등산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하산할 때 보통 사고가 많게 되는데요. 우리가 하산하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아무래도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. 더 조심해야겠군요. 그래서 하산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씨 측면에서 볼 때는 일교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? 네.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갈 때 단풍을 보러 올라갈 때는 아침이나 오전 중에 올라갑니다만 하산할 때는 낮에 또는 오후에 내려오게 되죠. 그래서 기온차가 상당히 크고 올라갈 때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이 보온 의류를 반드시 여벌 의류죠. 이것을 네. 반드시 꼭 챙겨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단풍 나들이도 사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따라줘야 좀 수월해질 텐데 그렇죠. 어때요? 주말 날씨 좀 좋나요? 그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죠.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실 텐데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에 오후에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뭐 아침 중에 대부분 다 비가 그쳤기 때문에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지역들은 오늘 뭐 단풍 구경하시러 가시기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내일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. 제주 지역도 뭐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동 지역 그리고 영남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까지 오후까지 비가 좀 내리기 시작을 할 텐데요. 네. 그 내일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내일 오전부터 한 오후 정도까지, 낮 정도까지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강원 주요 산들에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비가 내리다가 진눈깨비 형태로 갑자기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그래서 한라산을 혹시 내일 등반하시겠다는 분들은 우비를 꼭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벌옷도 반드시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무쪼록 내일 낮부터 해서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류 그리고 작은 우산 정도 또 우비를 반드시 꼭 챙겨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